안녕하세요. 공유 드론으로 세계를 날고자 하는 이수원 대표 김홍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론은 개인이 자기의 드론을 날려서 촬영하고 하는데, 공유 드론은 특정한 장소에 드론을 설치해 놓고 필요한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공유 드론입니다. 누구나가 신청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민원 24처럼 필요한 내용을 적어서 신청하면 관제센터에서 원하는 촬영을 해서 전달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24년 가장 핫한 분야를 꼽으라면 드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세계 최초로 무인 충전 자율 드론 시스템을 선보이면서 드론 활용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의 동해인 이수원 김응욱 대표와 드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표님 만나 뵙기 위해서 기계면까지 저희가 찾아왔는데 카페가 너무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분위기가 참 잘 어우러지는데 드론 관련 회사를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카페 사장님이셨나요? 사장은 아니고요. 지금 있는 카페가 포항이 내려고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장소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회사 연수원으로 쓰려고 여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혼자 쓰기는 너무 아까워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카페를 당분간 하다가 회사가 커지면 활용하려고 지금 카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회사로 쓰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마을 주민들과 같이 공간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카페로 꾸미셨군요. 여러모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대표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이수온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예, 우리 국가 기반 시설인 공공 분야, 산업 분야, 국방 분야 이런 인프라에 영상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드론 관련한 일만 하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 안에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뭐 영상을 이제 수집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군요, 회사에.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이 현재의 기술은 사람이 드론을 갖고 다니면서 리모컨으로 조정을 해서 드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람이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 촬영하는 그런 기술이 일상생활을 많이 편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드론이 이미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방송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많은 분야에서 거의 다 쓰고 있는데 불편한 점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 조정하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할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방송국에서도 저희 촬영을 다니다 보면 떨어뜨려서 이 드론 비싼 거 망가져서 막 속상해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 말고도 참 불편한 점이 기존에 많이 있었죠. 배터리를 자주 교체해야 된다는 것, 현장에 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찍으려고 하는데 겁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고, 이게 또 촬영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것도 번거롭고, 번거롭죠. 사고 났을 때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드론을 사줬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 잘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한 게 사람이 직접 날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드론을 비행시켜서 원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사람이 직접 날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분야를 고민을 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배터리를 사람이 직접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무인 자동 충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서 보관하는 그런 경납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그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드론 비행장, 드론 스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한 장소에 두고 사람이 현장에서 날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관제실에서 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제 기술, 충전 스테이션 기술과 관제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에 사람이 날릴 때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비가시권 자동 자율 비행을 하는 그런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드론 스테이션, 네. 자동으로 무인 충전이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관제실에서 오더를 주면은 저절로 나가서 임무 수행을 하고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최초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라는 거죠? 대표님 회사에서 개발을 하신? 자동 충전하고 비행을 시키고 하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공유 시스템이 저희가 갖고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네. 누구나가 드론이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해서 원하는 촬영을 요청하면 전문 드론 비행 관제사가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을 신청자한테 보내주고 또 그러한 것들을 서버에 저장해서 유사한 장소의 촬영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그걸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중복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한 장점이 있는 공유 기술을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곧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기존에 드론이 있어야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영상 데이터들도 내가 드론이 없어도 신청만 하면 바로 그 관제실에서 드론을 이렇게 가서 찍어와 이렇게 딱 시키면은 경납고에서 이렇게 쫙 나와서 가서 임무 수행을 하고 배터리가 이제 로우 배터리가 되면은 알아서 무인 충전을 하고 네.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원하는 영상 데이터만 딱 받아볼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편리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님 회사에서 개발하신 이 공유 플랫폼을 활용을 한다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드론을 편리하게 많이 더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유를 하게 되면 우선 각자 각 부서마다 드론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같은 기관에서도 부서마다 따로따로 살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같이 쓸 수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이 발생이 됐어요. 뭐 산불이 날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고 각종 재난에서 각 기관들이 네. 정부기관은 정부기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다 각각 드론 촬영을 한다 그러면 같은 상황을 두고 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한 영상을 쉐어를 하게 되면 다 같은 생각으로 재난이나 어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게 공유라는 것이 단순히 그 드론 기체만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론으로 촬영을 한 영상 데이터도 다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낭비가 없고 여러 기관에서 이거 대응을 할 때 같은 데이터를
보고 대응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그런 판단 오류 같은 것들이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공공기관 말고도 드론 공공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드론 활용 분야에 가장 그 공공기관에서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산불 분야입니다. 최근에 동해안에 산불이 굉장히 큰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도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산불을 예방하고 또 산불이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안해서 조만간에 그런 시스템이 동해안에 아마 설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 산불이 너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심각성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 드론이 산불 예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예방이 이제 가장 최상책이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이용한 산불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산불을 끄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드론이 촬영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방송 스피커까지 달려 있어 갖고 산 밑에 있는 주변 마을에 다니면서 산불을 예방하자는 그런 홍보 활동도 하고 또 논두렁 태우기를 하면 드론이 가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은 자주 순찰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에 의한 실화나 방화가 예방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는 자체를 끌 수는 없지만은 불을 껐다고 했는데 또 숨은 불씨가 있어 갖고 그 불씨로 다시 또 발화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드론에 있는 열영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불씨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기술을 활용하면 재발화되는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사람이 드론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요즘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연기가 난다든지 불꽃이 보인다든지 하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알려줍니다. 또 방송 또한 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에서 그렇군요. 인지가 되면 바로 방송을 해서 정말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래서 이제 예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곧 이제 상용화돼서 구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혹시 이 시스템이 들어가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곳도 있나요? 지금 가장 활발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건설 현장입니다. 직접 하지 않고 드론이 촬영한 영상으로 안전 관리도 하고 또 공정 관리도 하고 민간들이 더 오히려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농촌은 비어가고 도시는 굉장히 밀집도가 높아져 갖고 그렇죠. 인파가 몰리면서 문제가 됐던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론이 상공에서 사람의 밀집도를 파악해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참 가슴이 아팠던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이 직접 그 현장에 가보지 않더라도 드론이 훨씬 더 빨리 선제적으로 그 상황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대응도 당연히 훨씬 빨라질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재난 상황을 미리 막을 수도 있겠고 농촌이나 이런 시골 지역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요즘 시골에 가면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범죄라든지 농작물 도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또 유해 조수류 같은 것이 있어서 농작물 피해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점차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사회 구조의 문제들을 드론을 활용해서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언뜻 든 생각은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밤길을 다니기가 조금 두렵잖아요. 네. 그럴 때도 드론이 좀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귀갓길 도우미 드론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하면 예. 귀갓길까지 안내하는 그런 드론 솔루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실정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평상시 쓸 수 없는 그런 기술이지만은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휴대폰 기지국처럼 많은 드론 스테이션을 설치해 놓으면 예. 그 주변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훨씬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네요. 드론 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촬영용 드론, 그 다음에 물건을 운반하는 물류용 드론, 이제 전쟁터에서는 이제 군사용 드론,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또 드론 시장은 기체 시장과 활용 시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 시장은 말 그대로 드론 자체입니다. 세계적으로 드론 시장의 최강자는 중국의 DJI인 것 같습니다. 거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프랑스의 페럿이 약 3% 정도 점유하고 있고 미국의 오텔이라는 회사가 세 번째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활용 시장은 일상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또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공공건설이나 하천관리, 산림보호, 산림보호라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산불 감시 같은 게 있겠죠. 저희들은 그 활용 시장의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지금 공유 드론 플랫폼을 이렇게 구축을 하고 개발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 하시던 일이 지금 하시는 일과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했는데 시스템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을 했고 포항에는 1993년도 포항제철의 물류창고 자동화라는 그 프로젝트 때문에 포항을 내려오게 됐습니다. 창고에 생산된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출하하기 위해서 사람이 위치라든지 행선지를 크레인 운전자한테 알려주고 차량이 들어오면 어떤 물건을 실어줘야 되는지 사람이 다 그것을 찾아서 했는데 그렇게 하던 일을 차가 오면 자동으로 지금 차가 들어왔다 번호 인식을 해서 그 차는 어디에 어떤 물건을 싣고 갈 것이다 그 정보를 바로 크레인 운전자한테 알려줘서 크레인 운전자가 창고 지정한 위치 알려주는 위치에 가서 그 물건을 실어서 차에 실어주는 그런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그전에는 현대자동차 가야 될 물건이 대우자동차 가서 다시 싣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이제 제가 3년간 하고 서울을 올라가야 되는데 본사 복귀를 해야 되는데 포항제철에서의 그런 일들이 너무 좋아서 서울 가는 것을 포기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지고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을 직접 목도를 하시면서 이런 것을 내가 해봐야겠구나.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까지 편리해질 수 있는데 이런 걸 좀 더 내가 개발을 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포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포항제철에 문제되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해결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용광로 안을 들여다보는
카메라, 어, 용광로 감시하는 카메라를 개발해서 지금은 그게 없으면 생산을 못할 정도의 그런 중요한 설비를 제가 공급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산업 현장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드론이 이제 붐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드론 기체를 만드는 거는 저희가 할 분야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드론을 활용하는 시장, 드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에 저희들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예, 저희 드론 스테이션의 특징인 이제 드론 배터리에서 이제 충전 포트를 뺐습니다. 이 충전 포트의 전극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인지를 하여 충전 패드에 딱 이를 앉게 되면 극성을 이 충전 패드가 자동으로 찾아서 이제 충전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에서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자동으로 찾아서 충전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전선을 꽂거나 커넥터를 꽂거나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내리기만 하면, 안착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방식이고, 안착일 경우에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내려도 다 충전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무선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충전할 수 있는 전압과 전류 양을 유선 방식이 되면은 무선에 비해 효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빨리 충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충전 효율도 좋지만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무선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코일을 제작하거나 그런 만드는 기술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유선 접촉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드론 스테이션이라는 개념은 정말 획기적이고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또 어디서 착안을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시골에 이제 살 때 저희 그 마을 가운데 큰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까치가 살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이제 그 까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했는데, 드론이 동네를 지켜주거나 우리 안전을 지켜주려고 하면 높은 곳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드론을 보면서 어릴 적 그 까치를 떠올리셨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때 마침 저희들이 높이 올릴 수 있는 성화강 기술을 이용한 폴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성화강식 폴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폴을 이용하면 까치집처럼 높은 곳에 드론 스테이션을 설치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그렇게 해서 드론 스테이션을 폴과 접목시켰더니 지금과 같은 성화강식 드론 스테이션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저희들이 2022년도 CES에 네. 이런 기술 출품을 했어요. 놀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 드론을 사람이 조종기로서 날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렇죠. 스테이션에 넣어놓고 비행을 시키는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획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드론 스테이션을 높은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최고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론이 마치 우리의 친구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까치처럼 좋은 소식도 전해주고 위험도 빨리빨리 알려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네요. 그 높이 있잖아요, 이 드론 스테이션이. 그러면 높이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낮게 있게 되면 네.
도난이라든지 또 훼손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이동체와 부딪히면 사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드론은 높은 곳에 있어야만이 안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드론은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게 표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납고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보관하기도 좋고 네. 뭐 비바람 같은 데서도 이제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드론 스테이션을 곳곳에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이 대표님의 목표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사람이나 이동체하고 부딪히지 않는 그런 높이 같으면 보통 5m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보다 더 높이 네. 10m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게 저희들 목표고요. 야외에 설치했을 때 나무의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도 피할 수 있고 또 도난이나 안전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m 정도 높이에서 드론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드론 스테이션에서 이 드론이 대기도 하고 충전이 필요할 때는 거기 와서 충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딘가에 이제 출동을 해야 될 때는 거기서 이제 출발도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몇 개 있어서 될 일은 아니고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얼마나 많이 설치를 해야 이게 충분히 활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역에 휴대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지국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나라 전역에서 드론 서비스를 받으려면 한 5km 간격으로 설치를 했을 때 약 5,000개 정도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어디서든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네. 열심히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 내로 실제로 네. 그 산불 감시와 같은 그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드론이 여러모로 참 편리하기는 한데 뭐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규제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규제가 너무 많다 보면은 또 드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드론 규제는 어떻게 좀 가야 할까요? 드론 규제는 뭐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전쟁에 드론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드론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드론 규제는 25년부터 내년부터 많이 풀리게 될 겁니다. 지금은 밀집 지역에는 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25년부터는 많이 완화가 되고 또 30년 되면 거의 다 어디서든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공항이라든지 군사시설 이런 데는 엄격하게 드론 비행을 금지시키고 있고 스마트 철강 산단을 하기 위해서 드론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강 산단이 공항 인근에다가 네. 군부대가 접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군과 계속 협의를 해서 특정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는 그런 허가가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는 뭐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또 더 편리함이 있다면 그 풀어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공의 이익이 되고 또 드론 산업의 발전도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포항에 오신 지 이제 30년 넘으셨고
사업도 포항에서 계속해서 해오고 계신데요. 앞으로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외부에 나가서 저를 소개할 때 영일만 사나이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영원히 일을 하며 만족을 느끼는 사나이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포항에서 새로운 산업을 세계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곧 공유 드론을 세계화하는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쭉 상상 리더로서 꿈꿔오신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인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지금의 이런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낸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공공 드론 플랫폼이 전 세계에 이제 퍼져서 우리가 정말 편리한 그런 세상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